안녕하십니까. 탐정가 강혜철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학문과 과학과 기술과 법적 증거로 입증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무기로 뇌파 통신을 했어요. 이동통신 휴대전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신사 교환기를 전파무기로 범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기술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파무기 가해자가 우리한테 뇌파 통신을 했는데 사기 통신을 했어요. 그리고 뇌와 뇌를 연결해서 나의 뇌를 공유를 해서 나의 뇌에 있는 정보를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점을 읽어서 그것을 가지고 협박 통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층간 소음이나 아니면 기계 소음을 범죄에 이용해서 소음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뇌파 통신을 이용했는데 사기통신, 협박통신, 소음 스토킹을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이동통신을 합니다. 움직이지만 내가 어디를 움직이고 이동하지만 전화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휴대전화는 무선통신,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사기통신과 소음 스토킹 또는 집안에서 윗집에서 이동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전파무기 가해자는 이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위층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파무기 가해자가 나의 뇌에 위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속였어요. 이렇게 멀리서 이동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거기에 이용한 것은 통신사 교환기입니다. 자, 통신사 교환기는 핸드폰하고 어떻게 통신이 가능하냐면 통신사 교환기와 통신사 기지국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지국은 핸드폰과 무선 전파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휴대전화의 안테나에 여러분의 휴대전화의 안테나에 통신사 교환기에서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한데 이 뇌파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신사 교환기와 통신사 기지국은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통신사 기지국은 뇌와 전파,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든 이곳 해남에 있든 똑같이 가해자가 사기 통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해자가 뇌파 통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양방향 뇌파 통신. 이것은 브레인, 뇌와 뇌를 연결한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뇌 조종을 이용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인터페이스. 이 휴대전화가 통신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가해자의 뇌와 피해자의 뇌가
통신을 하는 것을 양방향 뇌파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 양방향 뇌파 통신으로 가해자의 생각과 전파 무기에서 여러분의 뇌의 11코드라고 하는 핸드폰의 안테나에 1코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0.3W의 전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뇌파는 한 종류만 뇌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9가지 뇌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의 뇌파의 종류는 기술적으로 11코드까지 통신사 교환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0.3W의 에너지를 11코드 연결을 시키면 3.3W의 에너지로 뇌조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생각을 컴퓨터로 이용해서 3.3W로 피해자분의 뇌를 조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브레인 인터페이스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양방향 뇌파 통신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미래전략 소통 수단으로 삼았어요.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뇌, 사람의 뇌와 동물 간의 뇌를 또는 사람과 기계를 센서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뇌파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계를 움직이고 동물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강하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조종당해요. 이것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인데 우리나라는 2045년에 사람과 사람의 뇌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뇌가 약한 사람은 또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어린아이들의 뇌로 신호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뇌가 약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사람의 뇌와 뇌를 연결하는 2045년 우리나라 미래 전략은 성공적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같이 가해자가 범죄에 이용하는 마인드 컨트롤의 범죄가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2045년 우리나라 미래 전략은 소통수단을 양방향 뇌파 통신으로 하겠다. 미래 전략입니다. 사람의 뇌와 뇌를 연결하는 순간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뇌로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는 그런 수법으로 여러분들을 조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사건을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가해자가 조종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기사에 보시면 거의 조현병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범죄를 은폐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조현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조현병, 이것은 거의 뇌파통신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사람의 뇌를 통신교환기에 인터페이스 시킨 후에 사기통신과 소음 스토킹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정신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파무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 2020년 7월 부산 중부경찰서 정경규 경감에게 114명의 피해자분들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저는 제보하러 갔는데 이때 정창규 경감은 전파무기 피해자분들한테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시오 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어요.
왜냐? 저는 당시에 감리 배치 확인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당신이 전문가이니까 피해자분들한테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서 피해자분들이 그 증명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인 컨설팅을 받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도록 이렇게 증명서를 당신이 피해자분들한테 114명의 피해자분들한테 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전파무기 가해자한테 공격을 당해서 피해본 3가지 공통적인 피해 증거를 프리젠테이션 하였습니다. 제 지금 발음인 전파무기 가해자가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음만 조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가 프리젠테이션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해자가 조종하는 3.3W의 에너지보다 제 뇌가 강하기 때문에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가해자를 계속 잡아왔습니다. 정창규 경감은 이후에 전파무기 가해자한테 마인드 컨트롤 수법으로 당해서 저에게 2번 전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전화했을 때 자꾸 나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나한테 협박을 하게 되면 경찰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거짓말 또는 협박죄로 처벌하겠습니다 했더니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한 일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저는 그것을 짐작하고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하고 증거까지 남겨놨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 처벌과 보상 프리젠테이션. 가해자 처벌, 이것은 현재 공소시 후 25년 처분시켰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형사소송법에 공소시 후 25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냐면 2020년도 9월 부산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가 처분하였습니다. 전파무기 피해 보상금은 1인 10억 이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10억 이상 받을 수 있는가? 독일의 전파 피해자, 레이더에 피해받은 전자파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11억 7천만 원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레이더의 전자파보다 통신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더 강하다라는 것은 과학과 기술적으로 입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기사를 찾아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독일 전자파 피해자들은 레이더의 전자파의 피해를 받았고 미국 법원에 레이더를 생산한 회사에 1인 1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우리나라 전자파 피해자들,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전파가 머리에 직접 인터페이스 되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11억 7천만 원보다 우리는 더 많은 피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파는 국가가 통신사한테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첫 번째, 국가가 보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전파무기가 통신교환기다라고 했습니다. SKT 통신교환기를 전파무기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10억 이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 2022년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를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힘이 있는 국가와 통신사, 또 하나는 대기업이 통신 교환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파무기로 이용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통신 교환기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국가와 생산자 SK텔레콤은 피해 보상 책임이 있고 책임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파무기 가해자 현황범 체포 전략,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듯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합니다.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단체 형사 고소를 제가 수사기관 10여 곳 이상에 할 것이고 제보를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가해자가 국정원이다, 기무사다, 국방부다 또는 국가정부다라고 피해자분들을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이들에게 이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행을 제보할 것입니다. 뇌해킹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전파무기 사건 제보해서 수사 착수하도록 제보를 할 것입니다. 사건과 사람들 탐정 전문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을 홍보를 할 것입니다. 홍보물은 전파무기란 무엇이고 피해자분들은 세 가지 공통적인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파무기 학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전파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파를 이용한 무기, 통신기 또는 레이더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레이더의 피해, 이 레이더 전자파에 피해당한 독일인들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신기에 전자파 피해를 당하고 있고 전파무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파무기는 레이더와 통신기가 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파무기가 국어사전에 전파를 이용했다 하여서 그 이용한 전파를 탐지를 했습니다. 머리에서 탐지를 했는데 왜 전파를 머리에서 탐지를 했을까요? 우리 인체에 전기가 발전하는 곳은 뇌밖에 없습니다. 뇌파는 뇌에서 나옵니다. 전기를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전파를 탐지를 해보니까 극초단파가 탐지가 되었습니다. 3G, 4G입니다. 만약에 1G, 2G, 3G, 4G, 5G 전파무기 가해자가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G를 전파무기에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는 3G, 4G만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3G, 4G라는 것은 2GHz 대역의 주파수입니다. 1.8GHz 대역에서 2.1GHz 대역,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츠는 1초에 한 번 파동한다라는 뜻이고, 2GHz 대역이라는 것은 1초에 20억 번 파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3G, 4G는 1초에 20억 번 파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로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또는 전파무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통신 전파가 여러분들의 뇌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파무기 이용한 전파는 2GHz 대역 이동통신사에서 사용하는 통신 전파입니다. 2GHz 대역은 극초단파다라고 합니다. 전파무기는 통신사 교환기입니다. 통신사 교환기를 기사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무선 전화 외부 해킹이 힘들지만 통신사 교환기를 통하면 감청이 가능하다. 중앙일보 2015년도 7월 22일자 기사인데,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 연결되는 유무선 전화는 외부 해킹이 어렵지만 통신사의 교환기를 통하면 통신사 교환기에서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그 누구의 통화 내용도 다 도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인사의 통화 내용을 도청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법적인 일이 일어난 내용을 기사에 실었는데, 중요한 것은 통신사 교환기는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도 도청의 범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신사 교환기에 사람의 뇌를 연결을 하게 되면 뇌 해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청 설비의 가해자의 뇌와 개통 설비의 피해자의 뇌를 통신 교환기에 연결이 되면 브레인 인터페이스 뇌 해킹이 됩니다. 물론 영상과 음성으로 해킹은 안 됩니다. 뇌의 저장은 기억으로 저장될 때 전기 신호로 뇌 세포에 저장이 되어 BCI 프로그램에 다운로드 될 때는 전기 신호 그대로 다운이 되고, 가해자의 뇌로 피해자의 뇌를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다운로드 안 되어져 있습니다. 통신사 교환기와 이동통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중앙일보 기사인데 조금 흐리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A 핸드폰과 B 핸드폰이 전화 연결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 교환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또는 국가 또는 정보원 또는 나쁜 짓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A와 B의 핸드폰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지 감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일보 기사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 핸드폰과 B 핸드폰, 사람의 뇌를 기지국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과학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뇌를 감청 설비에 연결을 하고 피해자의 뇌를 개통 설비에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가해자는 전기 신호로 다운로드된 피해자의 뇌를 전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은 교환기를 통해 합니다. 뇌파를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교환기로 수신해서 범행을 하였습니다. 뇌파를
어떻게 통신사 교환기에 연결시켰는가? 교환기에는 주파수와 주파수를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자동 주파수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비를 띄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의 뇌에 접촉을 시킵니다. 기지국에서 나온 전파는 이 렉이 뇌파와 연결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개통된 방식으로 똑같이 통신사 교환기에 핸드폰이 개통되어진 방식으로 뇌파는 이 교환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045년 양방향 뇌파 통신을 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범위는 현재 수원 SK텔레콤 통신 교환기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교환기 관련이었습니다. 2020년도 6월 13일 오후 5시 44분 수원에서 제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로그인을 한 IP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로그인을 한 IP 주소는 2001-4430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휘지의 해킹 IP 주소로 가해자 IP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IPv6 2001-4430-32였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휘지에 보니까 자신의 할당 정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잡힐까봐 삭제를 하였는데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전략 2045를 발표했습니다. 2045년에는 뇌와 기계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자동차를 나의 생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소통을 하겠다. 이것은 뇌파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결국은 뇌파통신을 하겠다입니다. 동물과도 생각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뇌파통신을 하겠다고 미래전략 2045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뇌파통신이 가능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람의 뇌와 가해자는 현재 뇌파에 직접 전파를 인터페이스 시켰습니다. 사람의 뇌에 칩을 삽입하든 아니면 외부의 칩을 이용해서 이 핸드폰과 같이 전파를 수신해서 뇌파와 와이파이 형식으로 통화가 가능한 뇌파 통신과 뉴럴링크 이런 방식으로 뇌에 칩을 삽입하여 이 밖에다가 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뇌에 직접 칩을 삽입하여 뇌파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뇌에 직접 전파를 연결시키면 뇌 손상과 신체가 손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파통신 보도자료를 보니까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2045 대한민국 미래 과기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발표하였는데 7번째 미래의 새로운 소통 공간, 소통수단을 뇌파통신을 확보하고 해킹 등에 대비해 네트워크 신뢰성 보안 강화를 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뇌파통신하면 뇌 해킹이 되니까
해킹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기계,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이 뇌파 통신이 가능해진다. 2045 전략입니다. 과연 이 2045 전략에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전달이 되어져 있을 때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뇌파 통신, 좀 전에 그림을 보았습니다. 생각만으로 소통이 가능한 뇌파 통신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마인드 컨트롤로 자신의 생각으로 많은 피해자분들을 조종해서 조현병 사건을 만들었고 사람을 자살로 살해하였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어떻게 해킹하고 생각을 주입할까? 우리가 뇌파 통신을 공부해 봐야 합니다. 뇌파가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가 될 수 있을까? 미 외교관 극초단파 공격 연합뉴스에 보시면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 뇌는 극초단파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 뇌파와 전파가 극초단파가 인터페이스 될 수 있다. 뇌파가 안테나가 된다. 정상적인 뇌파 통신은 뇌에 칩을 이식하여 전파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과 사람의 뇌를 연결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뇌파의 전파를 수신하여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미국 과학자들이 말을 했는데 이 뇌파의 전파를 수신하여 통신 교환기에 뇌를 연결하여 뇌파 통신 범행을 하였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은 존재하는가?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위키백과에 검색을 해봤더니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위키백과에서는 세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렇다면 위키백과에서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하였냐 보니까 세뇌를 시켰다. 컴퓨터로 사람을 세뇌시켰는데 가해자의 은폐하는 세뇌를 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방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피해자가 행동하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컴퓨터는 통신 교환기이었습니다. 미 외교관 극초단파 공격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극초단파 공격을 받은 듯 이렇게 해놨는데 미국 외교관과 가족들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미국 외교관과 같은 이명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파무기 가해자는 뇌파 통신으로 이렇게 이명이라고 하는 피해를 줬고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을 준 뇌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초단파 무기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2018년 9월 달에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무기는 전파 무기인데 이용한 전파가 극초단파이다. 극초단파를 주된 용의자로 보고 있다. 2018년도 9월자 기사입니다. 높은 음의 소리와 장기적으로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어지러움 증상을 겪었다. 수면장애, 청력 손상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로 병원에 다녔지만 원인 불명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아바나 증상과 같은 극초단파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초단파는 휴대전화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데도 쓰이고 있는데 탐지를 했을 때 3G, 4G라고 하는 현재 통신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2GHz 대역의 주파수였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뇌파와 컴퓨터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전파가 바로 극초단파입니다. KBS 2021년 9월 20일 기사를 보니까 미국 부통령 극초단파 공격, 아바나 증후군 극초단파 공격. 배후를 찾아 나섰지만 아직도 배후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저는 전파무기 가해자가 SK텔레콤 통신교환기 관리원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고 찾아내었고 그놈 IP 주소까지 찾아내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 학원은 아바나 증후군은 어지러움, 심한 두통, 메스꺼움, 청력 손실, 기억상실 증상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전파무기 피해자분들하고 증상이 똑같습니다. 극초단파 피해, 감각 손실 증상이 있는데 저의 눈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 눈은 각막신경에 의해서 양쪽 눈꺼풀이 감기고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어서 손으로 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 손실 증상,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파무기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감각 손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시면 미국의 외교관과 정보원, 군인 100여 명이 겪은 감각 손실 증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 인근서, 원인불명 뇌손상, 아바나 증후군, 이렇게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얘기죠. 2021년 5월 18일 뉴스입니다. 저는 2019년도 감각 손실 증상을 찾아내었고 2021년 5월 18일 기사에 미국 외교관들도 또는 정보원 군인들도 똑같이 감각 손실 증상이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파무기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감각 손실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마이크로 에너지, 극초단파라고 하였습니다. 극초단파. 여러분들도 저도 극초단파 피해자입니다.
극초단파 공격, 아바나 증후군, 감각 손실.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은 머리에서 3G, 4G 통신 전파가 극초단파가 탐지가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전파를 이용한 무기, 통신기, 이것이 전파무기라고 나왔습니다. 전파무기는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3G, 4G 극초단파를 이용하였고, 전파무기는 무엇이냐? 통신사 교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머리는 극초단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좋은 안테나가 될 수 있다라고 미국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안테나란 전파를 수신, 발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바로 뇌파였습니다. 뇌파가 안테나가 되어서 통신사 기지국의 극초단파와 연결이 되어져 전파무기 가해자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극초단파는 휴대전화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데 쓰인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던 것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이용한 전파를 머리에서 탐지를 했더니만 극초단파였습니다. 미국 피해자분들과 우리나라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이 똑같은 극초단파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미 외교관 미국 부통령을 공격한 무기도 바로 극초단파입니다. 전파무기 피해자분들도 극초단파 피해자입니다. 공통점은 바로 극초단파이며 피해 증상이 같습니다. 아바나 증후군 피해 증상을 호소하는 미국 피해자분들이 감각 손실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파무기 피해자분들도 동일하게 손가락으로 눈동자를 만져보았습니다. 정상인 신경은 손가락으로 눈동자를 만질 수 없습니다. 전파법 47조 2항에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극초단파는 60일 V/M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전자파가 극초단파일 때는 60일 V/M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은 인체에서 500 V/M 전기장이 측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자파, V/M은 전기장의 단위입니다. 극초단파가 머리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60일 V/M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통신사 전파를 과연 몇 가닥을 머리에 인터페이스 시켰길래 인체에서 500 V/M 이상이 측정이 될까요? 조사해 보니까 11코드를 머리에 연결을 시켜놨고 500 V/M 이상이 측정이 됐는데, 전파무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1000 V/M 이상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자파는 암을 유발하고 심장 질환을 유발하고 뇌 질환을 유발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암이고, 사망원인 2위가 심장 질환이며 사망원인 3위가 뇌 질환입니다. 뇌파에 전파를 직접 인터페이스 시켜서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신경 자극 작용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감각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극초단파 피해자와 우리나라 전파무기 피해자의 공통점은 감각 손실인데, 전자파가 신경을 자극합니다. 똑같이 전자파 피해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수법과 범행. 이놈이 무슨 범행을 저질렀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세 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 봤을 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왜 전파무기 가해자는 이 세 분을 노렸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공통점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자살인지 전파무기 가해자가 사람들을 인명을 경시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 이 분들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란 위키백과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를 뇌에 연결시켜 세뇌시켜서 뇌를 조종해서 이 세 분들을 자살로 범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술이 바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이고 극초단파가 머리에서 탐지가 되었습니다. 뇌와 컴퓨터 통신사 교환기를 극초단파에 연결하여 뇌와 통신사 교환기를 극초단파를 이용해서 연결하여 통신사 교환기를 운용하는 컴퓨터로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위키백과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해자의 뇌도 컴퓨터에 연결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레인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입니다. 가해자의 뇌는 감청 설비에 연결시켜서 피해자와 뇌가 공유되고 BCI 프로그램으로 뇌는 전기 신호 그대로 저장되어진 신호 그대로 다운로드되어 음성과 영상으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감청 설비에 연결시킨 뇌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김성필 교수는 BCI 기술과 양방향 뇌파 통신 기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언제부터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여 자살로 범행하였는가? 경찰고시사 1984년 6월호에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전파를 이용해서 처음 마인드 컨트롤하는 범행이 196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1984년도 우리나라 통신교환기가 개발되어 설치되어 1984년부터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고시사에서 1984년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통신교환기가 사람의 뇌를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교환기는 1984년 4월에 수원에 설치되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 인터페이스. 이 기술이 1960년도 시작이 되었고 1970년도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미국 대학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극초단파를 이용해 뇌와 통신사 교환기를 연결한 마인드 컨트롤, 사회적 파괴당한 피해자분들, 경제적 파괴당한 피해자분들, 가정이 파괴되었고 전과자가 되어 명예가 파괴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살로 조종해서 살해당한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자살로 조종당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다가 장애가 남은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밝혀 강력히 처벌하도록 함께 합시다. 아바나 증후군 피해 증상 중 감각 손실은 우리나라 피해자와 미국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이며, 우리나라 피해자분들 눈동자를 손으로 만져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눈동자는 물체가 닿으면 양쪽 눈꺼풀이 감겨야 하고 통증이 있고 눈물이 나야 합니다. 감각 손실이 되어 손가락으로 눈동자를 만져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피해 증상 극초단파입니다. 미국인들은 극초단파 피해자이다. 저는 우리나라 피해자분들의 뇌에 전파를 탐지했는데 그것이 바로 극초단파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머리에서 3G, 4G, 이동통신 2GHz 대역의 주파수가 그것이 바로 극초단파인데 탐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부통령까지 아바나 증후군 극초단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전파를 이용하여 극초단파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 교환기입니다. 내가 핸드폰을 해남에서 또는 서울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전파를 이용하여 통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 로밍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통신사 기지국은 각국의 통신사 교환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각국의 통신 교환기는 각국의 모든 나라의 통신 교환기와 바다로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각국의 통신사 교환기와 기지국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전파무기 가해자의 교환기에 BCI 프로그램이 드라이브 되어져 있는 전파무기 가해자의 통신 교환기에 전 세계 피해자분들의 뇌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가해자는 감청 설비에 뇌를 연결시켜 피해자분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사기통신, 협박통신, 소음통신을 하여 미국인들 아바나 증후군을 발생시켰습니다. 전 세계 전파무기 극초단파 피해자가 있고, 전 세계 수사기관에 전파무기가 우리나라 수원 SK텔레콤 통신교환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경찰고시사 1984년 6월호에 기사가 있는데,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 진짜로 사실로 진실로 1960년도부터 전파를 이용하여 사람의 뇌를 조종하였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필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뇌신호에서 사람의 의도를 읽을 뿐만 아니라 벌써 뇌 해킹이 된다는 얘기죠. 의도는 생각입니다. 생각까지 읽어낸다. 전파무기 가해자가 피해자분들과 뇌가 연결이 되면 피해자분들의 뇌는 고스란히 전파무기 가해자가 읽어냅니다. 또 하나는 외부 정보를 뇌에 직접 자극을 주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는 컴퓨터로 피해자분들을 지속적으로 세뇌시켜서 가해자를 은폐시켰습니다. 양방향 뇌파통신, 전파무기 가해자의 뇌와 피해자분들의 뇌가 양방향 뇌파통신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경감은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2020년 7월 부산 중부경찰서에 전파무기 피해자분들의 3가지 공통적인 피해 증거를 제보하였습니다. 정창규 경감은
조사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기 특급 감리사입니다. 정창규 경감은 감리사님이 전문가이니 전파무기 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양식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증거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정창규 경감의 사진이고, 정창규 경감이 당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저에게 설명해 준 그림입니다. 수사민원 상담 체크리스트를 이 정창규 경감은 이행하였습니다. 김민정 검사는 2020년도 9월에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습니다. 전파무기 가해자를 공소시효 25년 처분하였는데, 공소시효라는 것은 국가의 태만으로 전파무기 가해자를 잡지 않고 놔두면 전파무기 가해자는 25년 뒤에 자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25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라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파무기 가해자를 왜 경찰은 잡지 않을까요? 국가가 태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 체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9월 김민정 검사가 피의자명 입건이 되어져 전파무기 가해자는 피의자가 됐고 성명불상으로 조사되었는데, 전파무기 가해자 IP 주소는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알 수 있는데 경찰은 조사하지 않아서 불상이 됐습니다. 죄명은 살인, 비수 등인데 처분일자가 2020년 9월 9일자입니다. 장기 공소시효 2045년 7월 24일자 25년 공소시효 처분 김민정 검사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김민정 검사가 공소시효 25년 처분한 전파무기 가해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파무기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